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질성 김한희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제4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곧 해답입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제 효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548조가 있습니다.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각 당사자 둘 다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습니다. 악의 3자도 포함됩니다. 선의악의 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단서가 해제의 3자가 보호되는 건데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다음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이죠. 해지한 날 X입니다.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합니다. 이 법정해지를 공부하는데 법정해지 사유는 채무불이행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하면 행위시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내 의무를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행 후 해지했다면 괜히 이행했죠.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 없죠. 이게 해제의 3자가 보호되는 건데 아까 법조문에 선의가 없었죠.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그 원상회복이란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따라서 금전을 반환할 자는 법조문 2항에서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이자도 가산합니다. 이자는 법정이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반환할 사람은 이자에 대응해서 과실도 함께 반환합니다. 이렇게 원상회복 했잖아요.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공부할 게 해지의 3자 보호입니다. 아까 법조문 1항 단서 그러나가 있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지금부터 해지의 3자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를 해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다른 제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유독 여기 해제의 3자만 등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등기입니다. 해삼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했다면 해제 전에 나온 제3자는 아까 법조문에 선의가 없었죠.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해제 후에 나온 3자도 범위를 확대해서 해제 후도 보호하는데 이때는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 3자만 판례가 보호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갑에게 중도금만 지급해서요. 그 매도인은 아직 잔금 받을 채권이 있죠. 아직 잔금 안 받았는데 매수인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와 점유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병에게 다시 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병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또 다른 을은 만약 이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병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 사건 다 을에게 돈이 들어왔죠. 매매했다면 매매대금, 금전 소비대차했다면 차용금 들어왔고 주택임대차했다면 보증금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줘야겠죠. 자, 그럼 잔금 지급일 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뭐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줘서 채무불이행입니다. 안 줬어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의 실효가 되죠. 1번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니까 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 세 병들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을과 이해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래도 이 병들은 해제가 7번이잖아요. 해제되기 전에 얘들은 다 4번이죠.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어서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 이 세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결론을 지으세요. 이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일 윗줄에서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래 그림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없죠? 5번이 없잖아요. 제가 일부러 빼먹은 겁니다. 일부러 빼먹어서요. 그래서 이 매매한 병이 보호되려면 해제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보호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보호돼요. 그 다음 을에게 돈 빌려준 병, 이 채권자 병은 이을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을명의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기를 했어야 보호됩니다. 마지막 병은 주택임대차 있죠. 이 사람은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췄어야 우리 판례가 보호합니다. 등기 대신 대항요건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했다면 얘들은 해제 전에 나온 3자라 악이라도 보호해줍니다. 근데 왜 유독 해제에서만 이렇게 등기를 갖춘 3자를 보호할까요? 만약에 여기서도 등기하지 않아도 보호된다고 가정해보면, 자, 해제가 7번인데 만약 그 날짜가 1월 15일 날 갑이 해제했습니다. 을 기분 나빠요. 그 다음날 1월 16일 날 친구랑 짜고 1월 16일 날 가짜로 매매계약을 작성합니다. 내 매매계약서에 매매할 날짜를 1월 3일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현재 서류상 매매 날짜가 1월 3일이죠. 근데 해제는 1월 15일에 했죠. 그럼 이런 A가 보호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A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등기나 대항요건 등 빼다 박도 못할,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갖춰서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해야 법원이 보호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갑이 해제했잖아요. 근데 을이 이제 진짜로 평가 매매합니다. 8번째. 아까 A랑은 가짜로 짜고 했죠. 이제 병과 진짜로 매매해요. 근데 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근데 이 해제 후 나타난 병이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이었다면 이 해제 후 이 병까지 우리 법원이 보호합니다. 단, 다 등기는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등기해야 보호해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해제되기 전에 갑이 잔금채권, 이 잔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해 보세요. 그럼 채권에 압류, 가압류했단 말이 등기했단 말입니까? 채권에 등기할 수 없죠. 그럼 이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자는 등기 못하기 때문에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의 3자 나오고 채권 보이는 순간 무조건 보호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등기 못하니까. 자, 그럼 똑같이 압류, 가압류했더라도 이 병은 부동산, 을소유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했단 말이죠. 그럼 등기에 있으니까 보호되는데, 자,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 못하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나오면 목적어가 무엇인가? 채권을 압류, 가압류 보호 안 돼요. 부동산 또는 목적물을 가압류하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자, 8번입니다. 계약 해제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해지는 해제로 바꿔도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1번. 계약 해지나 해제 똑같아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행왕이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일방이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럼 채권자 상대방은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은 일부죠.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네요. 전부. 그럼 전부 해제가 가능하려면 그 파란색처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5번이 불가분성이죠. 계약 당사자 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수인이면 해지나 해제 똑같아요.
그럼 해지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그럼 해삼 등기해야 돼요. 그럼 1번에 채권 보여요? 채권 본 순간 보호 안 됩니다. 1번 X. 그럼 자 1번 읽어볼게요.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뭐 피보존 권리로 하여 막 처분권지 가처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채권 본 순간 무조건 보호 안 된다.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채권 본 순간 보호 안 됩니다. 2번도 채권 본 순간 보호 안 돼요. 자, 3번 해지 대상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여기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등기했단 말이네요. 이자가 정답입니다. 이자 등기해서 보호됩니다. 4번 주택 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 임차한 후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았네요. 그럼 보호 안 되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네요. 그럼 보호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럼 채권 보여요? 기억의 채권 보이고 디귿의 채권 보이죠? 보호 안 됩니다. 그럼 니은만 보면 되네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 가압류.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등기했단 말이죠. 그럼 니은을 뺀 3번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11번은 좀 응용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을에게 등기가 왔죠. 근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이건 이행지체네요. 그래서 기억. 갑은 특별한 사직 없는 한 별도의 채고 없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이행지체라 원칙은 채고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니은이 나가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엑스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맞았죠. 말소 등기 없이 그 말이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즉 갑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되죠.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맞습니다. 디귿. 이제 매수인 을이 엑스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럼 병에게 등기가 왔죠? 그럼 병은 등기했으니까 이후 해지하더라도 병은 보호되죠. 해삼 등기. 병은 등기했으니까 이후 해지하더라도 보호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병 보호돼 안 돼요? 병 보호되죠. 그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자라 병 소유권 보호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죠. 병은 소유권이 보호되니까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의 3자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 디귿이었네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해삼 등기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디귿처럼 어렵게 냈더라도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소유권이 보호되니까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고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해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